반갑습니다. 오늘은 14번 분석 작업 중에서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원 자료를 원본 데이터의 목록을 행이나 행, 열, 위치를 변경해서 다양한 형태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각 필드에 다양한 조건을 지정해서 할 수 있으며 원하는 그룹별로 데이터 집계가 가능한 요약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원본 데이터는 굉장히 이렇게 자료가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정렬도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들어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눈에 보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하나의 행이나 열이나 값에 의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요약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문자나 숫자, 날짜, 시간 등에 대해서 각각의 그룹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은 행이나 열에 이렇게 문자 데이터가 또는 이제 숫자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룹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피벗 테이블은 현재 작업 중인 워커시트나 새로운 워커시트에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모두 새로 겹침을 눌러서 이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도 같이 변경할 수가 있어요.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작성한 후에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도 있으며, 보고서 필터 행, 여기죠. 보고서 필터, 그 다음에 행, 그리고 열, 그리고 이 행과 열에 있는 값의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함께 만든 후에 피벗 테이블을 삭제를 하게 되면 피벗 차트는 이것도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가 있는데요. 이 목표값 찾기는 아래쪽에 나오는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예측을 하기 위한 분석 도구예요. 목표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목표, 고을이죠. 그죠? 이 고을을 찾는다는 건데, 입력값은 지금 수식에서 원하는 결과값은 알고 있지만은 그 결과값을 계산하기 위한 입력값을 모를 경우에 사용되는 분석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석에서 가상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여기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수식 셀이 찾는 값, 그 다음에 수식 셀 찾는 값, 값을 바꿀 셀, 이렇게 세 개를 값을 요구하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세 개의 값을 우리가 넣어주기만 하면 실제적으로 목표값 찾기가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찾는 값에는 셀 주소를 입력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야 된다. 여기 찾는 값은 보통 일반적으로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는요, 셀 값의 변동에 대한 서로 다른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변화하는 결과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결과셀은 반드시 변경셀을 참조하는 수식이 일단 입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의 결과는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하나의 시나리오는 최대 32개의 이 변경셀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나리오의 결과는 현지 시트 앞에 별도의 시트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에 요약된 것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병합을 통해서 다른 통합 문서나 워크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목표값 찾기를 했을 때 나오는 건데요. 지금 이제 목표값 찾기를 실행을 시키면,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수식 셀, 찾는 값, 값을 바꿀 셀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수식 셀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함수가 들어간 것이 바로 수식 셀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dsum이나 뭐 daverage나 아니면 sum이나 average 같은 이런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을 클릭을 하면, 그리고 이 값이 만약에 이제 어떤 값을 찾고 싶으냐 내가 지정을 해주는 거죠. 내가 목표로 하는 값을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이런 목표로 이 값을 하기 위해서 어떤 셀을 바꾸면 될까요? 라고 해서 그 바꾸고자 하는 셀을 또 클릭을 해주면 목표 값이 자동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는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전체 지금 회원 할인율과 비회원 할인율이 있어요. 이렇게 입력값이 주어집니다. 현재 값이 15%와 10%가 있는데요. 회원 할인율일 때는 우리가 할인율 인상과 인하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인상을 했을 땐 여기서 현재 값에서 5% 인상을 해서 20%, 그리고 비회원일 때는 10%였는데요. 5% 인상을 해서 15%가 됐을 때 판매 총액의 합계가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결과값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표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표는 말 그대로 표예요. 그래서 이 표는 행과 열에 따라서 각각의 그 변화하는 값을 나타내는데요. 특정 값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결과에 변화되는 과정을 표의 형태로 표시한 것이 바로 데이터표고, 지정하는 값의 수에 따라서 단일표나 이중표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표의 결과는 반드시 변화하는 값을 포함하는 수식이 작성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목표값 찾기도 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나리오도 수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표도 수식이 있어야지만 각각의 행이나 열로 값이 변화하는 것을 이 수식의 결과값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티그레이션인데요. 여러 개의 그 자료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결과값을 분석하는 도구거든요.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를 하나의 표로 통합해서 요약해가지고 표시해주는 도구가 바로 데이터 통합인데요. 지금 이제 통합할 여러 데이터의 순서와 위치가 일단 동일할 경우에 그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문서나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또 가져올 수도 있어요. 데이터 통합의 결과는 데이터 통합을 실행한 위치에 셀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합은 결과가 나오는 그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하고 참조하고자 하는 그 다른 표들을, 만약에 ABC가 있으면 ABC라는 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 14번에 보면 이거는 지금 5, 3, N마크, 빅A, 스몰A 해서 각각의 이런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정렬 순서를 써세요 인데요. 제일 먼저 숫자가 먼저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5번이 되겠고, 그리고 실제 특수문자가 나오겠죠. 예, 특수문자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 그리고 대문자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요. 성별이 여자이거나 직위가 가장이면서, 요거는 지금 현재 조건이 이거나 이면서 이 연봉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 1000만, 2000만 원 이상인 데이터를 찾기 위한 고급 필터를 검색하는 조건을 직접 써야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별, 직위, 연봉이 있는데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를 보고, AND면은 같은 행의 조건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OR 조건이면 다른 행으로 이렇게 쓰는 거를 알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성별이 성별에서 일단 여자라고 쓰겠죠. 이거나 했으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장, 직위가 과장이에요. 이 과장을 쓰고, 그리고 이면서니까 같은 행에 연봉이 2000 이상이니까 이상을 쓰고 2000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6번은요. 피벗 차트 작성 시에 피벗 테이블도 함께 작성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피벗 차트를 작성할 때 피벗 테이블도 함께 작성을 하는데, 이때 작성된 피벗 테이블을 만약에 딜리트로 삭제를 시키면은 피벗 차트도 삭제가 될까요? 아닐까요? 된다? 아니다?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된다 했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X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의 최대 24개? 아까 전에 24개였나요? 아니죠. 시나리오는 최대 32개까지 변경세를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네요. 그죠? 자, 아까 셌던 거 생각이 혹시 안 나는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시나리오는 최대 32개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데이터 표에 대한 내용이 예시로 한번 들어가 있네요. 영업이익의 분석인데요. 지금 판매 수량 여기가 이제 60%라고 하는 여기가 지금 수식 셀이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지출에 따라서 판매 수량이 얼마로 이렇게 증가되는지를 각각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통합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내가 1분기 아이스크림 생산 현황을 지금 각각의 제품명과 이렇게 생산량에 따라서 이렇게 먼저 표를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줘요.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통합으로 들어가서 여기 생산 1팀에 있는 생산량과 그 다음에 생산 2팀에 있는 2표 그리고 생산 3팀에 해당되는 생산량 이 표를 전부 다 추가를 시켜서 내가 지금 뭐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평균을 합계를 구하고 싶으면 합계를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최대값을 이렇게 해당되는 내가 요약하고자 하는 항목을 지정을 해주면 데이터 통합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쉽죠? 예. 자, 그 다음에 15번인데요. 이 15번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예요.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여러분들이 엑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쿼리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엑셀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하냐면 데이터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텍스트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 텍스트 그 데이터 도구에서 텍스트 나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 나누기는 여러분들이 메모장에서 만약에 텍스트 파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메모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모장에서 만들어 놓은 파일을 일단 가지고 온 다음에 그것을 엑셀로 가지고 싶을 때는 일정한 너비나 기호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을 워크시트로 가져올 때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쓰는데요. 탭도 되고 세미콜론은 점하고 아래쪽에는 쉼표 있는 것을 우리가 세미콜론이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쉼표로 구분되어 있든지 아니면 뭐 공백으로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띄워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구분 기호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문자를 구분 기호를 선택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문제 18번을 한번 볼까요? 데이터의 열과 열 사이가 만약에 콤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것을 엑셀 프로그램에서 읽어 드릴 때 파일의 열기에서 파일의 형식을 텍스트 파일로 일단 지정을 한 다음에 해당 파일을 열면은 텍스트 마법사가 생기겠죠. 이럴 때는 구분자를 뭘로 지정하면 된다? 네, 콤마로 지정을 하면은 각각의 그 열로 이 자료가 엑셀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외부 데이터에서 지금 이제 각 열을 선택해서 데이터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자료가 들어오면요. 저는 여기 일반으로 지금 해서 각각의 자료를 분야 그리고 2013, 2014에서 2015 뭐 총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엑셀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은요, 매크로인데요. 매크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명령들을 일련의 순서대로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해당 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실행되는 형태가 바로 매크로예요. 이거는 키보드나 마우스로 매크로를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비주얼 베이직 이 에디터,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VBA 언어로 된
코드로 자동 생성이 되고 VBA 이 구문을 통해서 명령문을 통해서 직접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말 2급을 할 때는 그냥 매크로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열어서 자동으로 그 소스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커말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것이 바로 프로시저예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조금 알면은 프로그래밍 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말 2급과 커말 1급의 차이는 직접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것이 커말 1급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프로시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지정 함수 같은 것을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 커말 1급에 아마 스프레드시트 필기 시험이나 실기 시험은 아주 잘 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매크로를 실행할 때는 여기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실행할 때는 Alt F11번 키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셀이나 범위를 참조할 때는 절대 주소나 상대 주소 모두 가능합니다.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은요. Alt F8번을 눌러서 매크로 대화 상자가 나왔을 때 실행하고자 하는 매크로 이름을 클릭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되고 텍스트 상자나 워드 아트, 클립 아트, 그림을 이용해서 개체의 매크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식 컨트롤의 단추 버튼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매크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 아이콘을 추가한 다음에 매크로를 클릭하면 조금 더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절대 참조로 기록된 매크로를 실행하게 되면은 현재 셀의 위치와 상관없이 매크로를 기록할 때 지정된 셀에서 매크로가 적용이 됩니다. 자, 매크로를 기록을 할 때는요, 매크로 이름,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가 있는데요. 매크로 이름은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부터는 문자나 숫자, 밑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공백은 매크로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보통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대문자나 소문자를 쓸 수가 있는데요. 소문자를 대부분 지정을 하지만 만약에 대문자로 지정을 하고 싶을 때는 Shift 키가 자동적으로 이제 추가가 되어서 대문자 컨트롤과 Shift 키를 눌러서 알파벳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가기 키는 엑셀 자체의 바로가기 키와 일단 우리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냥 간단하게 컨트롤 C를 했어요. 그러면 컨트롤 C는 보통 엑셀이나 모든 그 문서에서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복사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매크로에서 컨트롤 C를 했으면은 그 매크로에서 지정한 바로가기 키가 먼저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 위치는요. 현재 통합 문서나 새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매크로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통합 문서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통합 문서에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새 통합 문서는 새로운 통합 문서에 매크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 확장자가 엑셀 SB고 이름은 퍼스널이에요. 개인용이어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통합 문서에 매크로를 나는 지정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장하실 때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19번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통합 문서에만 적용시킬 때 사용하는 저장 위치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통합 문서에만 이 매크로를 적용하고 싶으면요. 현재 통합 문서를 저장 위치로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0번은요. 매크로를 기록 후에 매크로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다. 자, 변경할 수 없다, 있다라고 지금 OX 문제가 나왔는데요. 매크로 이름을 한번 이렇게 지정하고 나면 어디서 다시 변경을 할 수 있냐면 매크로에서 편집이라고 가면 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편집에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직접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크로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 X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매크로를 이제 실습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순이익금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이제 그 도형을 이용했죠. 도형을 매크로 지정을 해서 매크로 이름을 지금 현재 순이익률 이익금이라고 이렇게 매크로 이름을 지정을 하고, 단축키는 지금 보통 지정을 하지 않고 현재 통합문서에서만 이 매크로가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설명은 주석이거든요. 요거는 하지 않은 걸로 지금 해뒀어요. 그러면 매크로 이름 자체는 여러분들이 전 여기는 이제 요 문제에서는 순이익금을 했고, 또 매크로 이름이나 여기 지금 제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냐면 매크로 저장 위치가 여기 현재 통합문서나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나 아니면 새 통합문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장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매크로에 관련된 내용, 분석 내용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매크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